주식시장이 이미 침체 국면에 빠졌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죠. 특히 경기 선행지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벌써 역전된 지 1년도 넘은 상태인데요. 하지만 공식적인 침체를 선언하는 기관인 엠버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가 선언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죠.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었음에도 경기 침체가 1년 동안 선언되지 않았던 적은 과거 1966년 그리고 현재 말고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침체인 듯 침체 아닌 침체 같은 시장,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지까지 오늘도 샵부스터 박문아님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현재 경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들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경제학자들이 거의 2년 가까이 경기 침체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경기 침체가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지 않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야, 그럼 아빠가 먼저 질문을 해볼게. 우리 이수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의 모습은 대충 어떤 모습이야? 저는 아무래도 시기상 아빠처럼 직접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어본 적은 없지만 경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암울하고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힘든 모습이 아닐까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개인이 처할 수 있는 상황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해고는 너무 당연해질 테니까 개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악화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거고 부채라든지 재정적인 스트레스는 당연히 증가할 거고 또 은퇴나 아니면 저축의 문제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냥 경제 전반적인 방향성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보인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아버지랑 침체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아직 저도 확실하게 지금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수 질문이 그러니까 왜 아직도 정식으로 경기 침체가 선언되지 않았느냐 이거잖아. 이것저것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답변을 하자면 고통스럽지 않아서 그래. 일반적인 경기 침체는 이수 말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일단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고 수입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공장은 가동을 줄여야 돼. 그런 악순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때? 전혀 고통스럽지가 않아. 이제 지금 소비 시장은 좀 어때? 소비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죠. 지난 주말에 나온 개인 소비 지출 지수에서도 여전한 소비의 왕성함을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팬데믹 때 너무 많은 돈을 공짜로 뿌리는 바람에 아직 그 돈이 소비 여력으로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업률은 어떤 상황이야? 실업률도 3.4%로 거의 역대 최저 수준이죠. 이 정도의 수치는 일할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정도의 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침체는 고통이 수반돼야 되잖아. 그런데 고통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엠버가 함부로 지금 경기 침체 상황이다 라고 선언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남쪽 국경을 틀어막아 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계속해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게다가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 새로운 공장이 그냥 계속 지어지고 있다고. 금리가 이렇게나 높은데도 미국에서는 새로운 공장이 거의 매일 지어지고 있다고 해요. 긍정적인 GDP 성장은 전형적으로 경기가 침체기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잖아요. 기업들의 투자도 GDP 구성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기업 투자가 많아지고 또 그렇게 해서 설치된 설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노동자들의 주머니 사정은 당연히 좋아지게 되고 GDP 구성 요소에서 70%를 차지하는 소비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 말은 뭐야? 결국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투자 활동이 멀지 않은 미래에 미국의 GDP를 크게 키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체 GDP의 70%가 소비잖아, 미국은. 그쵸. 그런데 그 소비가 GDP를 드라이빙하는 게 아니라 투자가 GDP 전체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버지 말씀대로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얼마나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수의 시장에서 뭘 걱정하고 있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야? 지방은행이 부동산 부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니야. 그래서 그 지방은행들의 대출 태도 악화가 3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중론이거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이었지. IRA가 통과되고 나서 미국의 투자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 최근에는 전년 동월 대비 40%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 투자가 이렇게나 증가하고 있는데 단지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좀 설득력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 물론 굉장히 많은 지표를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하게 깊게 들여다봐야겠지만 아버지께서 침체를 예상을 하실 때 시장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참고를 하실까요? 난들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지는 않아. 일단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테이지에서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가장 큰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고용과 소비였어. 근데 지금은 고인플레이션 시대잖아.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조금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지금은 나도 똑같이 고용과 소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 아버지 말씀대로 고용, 그러니까 실업률과 소비 딱 그것만 또 중요하게 본다면 아직까지 침체를 예상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경기 침체요? 경기 침체는 아빠도 모르는 거고 실업률, 실업률. 고용. 오케이. 우선 우리가 방송에서 그런 말 했었지. 5월 달에 남쪽 국경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실업률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막 열렸기 때문에 실업률은 다음번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 아마도 여름이 되면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엔버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겠지. 실업률이 이렇게 계속 오르게 되면 엔버가 지금 침체다 아니다를 선언하기 이전에 선언하더라도 혹은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곧 엔버가 경기 침체를 선언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주가는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그 조정은 매수할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아주 습관적으로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를 좀 내리는 시기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솔솔 이제 시작이 되지만 정작 시장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가 효과 때문에 곰실곰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저번에 고물가 시대에서는 좀 시장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했었죠. 조금만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일반적인 스테이지에서는 3의 법칙에 의해서 실업률 이동 평균이 0.5%포인트 정도 오르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고물가 시대에서는 물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실업률이 영원히 주가를 내리지는 못한다는 거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럼 아버지 마지막 질문. 이 고물가 시대라고 하니까 생각이 난 건데 우리가 예전에 자재값도 2배로 오르고 또 인건비도 2배로 올라서 결국에 판매해야 하는 가격도 2배로 올리게 된다면 과거에 비해서 매출과 이익이 2배로 함께 커져서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매출도 이익도 2배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아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물가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의 시장에서 물가 효과를 얼마나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빠가 주식을 시작한 게 1985년도부터 시작을 했어.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아빠의 부모님, 할아버지, 일산 할아버지한테 전혀 도움받지 않고 자가용을 끌고 다녔었다고. 지금 자가용하고 달라. 그 당시에는 전교에서 한두 명 정도 끌고 다닐 정도로 좀 흔하지 않았던 시대였단 말이지. 그 정도로 수익이 많이 났었구나. 그러니까 수익이 막 나니까 어때? 스스로 내가 고수인 줄 알고 엄청 착각을 했다고. 내가 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르는 시장이었거든. 하지만 당시 수익률은 나의 실력 때문이 아니었어. 1971년도 닉슨 대통령이 금거의 태안을 단절해버렸지.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양의 달러를 새롭게 찍어내게 된다고. 그런 무제한의 달러가 장기간에 걸쳐서 물가 효과를 이끌어내고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렸던 거야. 지금도 똑같아. 아빠 생각이 맞다면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물가 효과가 계속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GDP 대비 더 많은 양의 화폐를 찍어냈어. 물론 간헐적 조정이 있겠지만 향후 한 7년에서 10년 정도는 과거 1980년대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이수는 지금 현금 비율이 몇 프로나 되나? 현금
현금 비율이 지금 한 8대2 정도. 2가 현금 비율이죠. 어이씨, 8이 현금인 줄 깜짝 아니, 놀랐어. 이 정도가 어. 네, 다 투자했죠. 8을 정도는. 오케이.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현금 자산은 계속 떨어지는 시대고 실물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대니까 지금은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야.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실업률로 인해서 주가의 조정이 살짝 있더라도 그거를 매수의 기회로 삼고 돈 먹지 말자. 돈 먹지 말고 또 고물가 시대에 물가 효과로 인해서 주가의 장기적 상승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어디라도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옳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굿.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직은 경기 침체를 선언하기엔 좀 이르다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저희의 촬영 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워낙에도 바쁘시지만 최근에 일이 조금 더 많아지셨고 저도 일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둘이서 촬영 스케줄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무리하지 않고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을 때는 촬영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퀄리티에 대한 부분은 동일합니다. 어쩌면 녹음으로 할 때 퀄리티적으로는 조금 더 우수할 수 있으니까요. 뭐 녹음이나 이렇게 촬영이나 다 유익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드리니까 좋네요. 그죠?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